예, 해싱에 대한 두 번째 강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충돌 해결 충돌 해결 기법 중에 두 번째로 이제 오픈 어드레싱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그 충돌 해결 기법이 체이닝이었죠. 이번 시간에는 오픈 어드레싱입니다. 일단 오픈 어드레싱에서는 이 체이닝처럼 별개로 우리가 연결 리스트로 키들을 저장하진 않고 모든 키를 그냥 해시 테이블 그 자체에 저장을 하고, 또 일단 테이블의 각 슬롯에는 그냥 하나의 키만 저장을 하는 것으로 가정을 하겠습니다. 근데 이것은 뭐 사실은 반드시 그래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오픈 어드레싱의 기본 형태를 또 여러 가지 방식으로 확장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일단 이제 오픈 어드레싱의 기본 개념은 모든 키를 해시 테이블 자체에 저장을 하고, 또 테이블 각 슬롯에는 이제 하나의 키만 저장을 합니다. 테이블 각 슬롯에 하나의 키만 저장한다는 것은 결국 충돌이 생기면 그 중에 어떤 키들은 원래 자기가 해싱된 슬롯이 아니라 뭔가 다른 슬롯에 저장을 할 수밖에 없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일단 이제 오픈 어드레싱 자체에도 다시 그 안에서 세부적으로 이제 굉장히 여러 가지 그 방법들이 있는데, 그 중에 가장 기본적인 형태가 이제 리니어 프로빙입니다. 나머지 뭐 쿼드래틱 프로빙도 있고 더블 해싱도 있고, 또 실제로는 이거보다 훨씬 더 이렇게 다양한 방법들이 있습니다. 일단 그 중에 이제 가장 기본 형태인 리니어 프로빙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프로빙이란 말은 예를 들면 이렇게 이제 뭐 그러니까 리니어 프로빙은 이렇게 먼저 해싱을 해서 음, 이제 그 칸이 비어 있으면, 자기가 해싱된 슬롯이 비어 있으면 당연히 그 슬롯에 저장을 합니다. 문제는 이제 해싱을 했는데 그 해싱된 슬롯이 이미 다른 키에 의해서 차 있을 때,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 이 그림은 지금 세 개의 키 A5, A2, A3가 해싱이 됐는데, 여기 붙어 있는 요 서브스크립트가 이 키의 해시 함수 값입니다. 그러니까 A2라는 것은 그러니까 어떤 키인데 해시 함수 값이 2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먼저 맨 처음에 이제 만약에 테이블이 비어 있었다면 A2는 2번 슬롯에 저장이 되겠죠. 그 다음에 A3가 들어오면 이것은 해시 함수 값이 3이니까 3번 슬롯에 저장이 되고, A5는 5번 슬롯에 저장이 되겠죠. 여기까지는 이제 아직 충돌이 일어나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B5가 들어왔다. 그럼 B5라는 말은 역시 이것이 어떤 키인데 해시 함수 값이 5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5번 슬롯에다가 원래는 저장을 해야 되는데, 5번 슬롯에 저장을 하려고 보니까 5번 슬롯을 이미 다른 키가 차지하고 있죠. 즉 충돌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면 리니어 프로빙이라는 것은 어떻게 하느냐면, 그러면 그 위치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 위치로 이렇게 연속해서 쭉 검사를 해서 처음으로 비어 있는 슬롯에 그 키를 저장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 B5가 원래는 5번 슬롯에 저장되어야 되는 키인데 5번 슬롯이 이미 차 있기 때문에 6번 슬롯에 지금 저장이 된 것입니다. 그 다음 A9이 들어왔습니다. A9은 9번 슬롯에 그대로 현재 9번 슬롯이 비어 있기 때문에 그대로 9번 슬롯에 저장이 되었고, 그 다음에 B2가 들어왔습니다. B2는 원래는 2번 슬롯에 저장되어야 될 키인데 지금 2번과 3번 슬롯이 둘 다 차 있죠. 즉 2번 슬롯이 차 있죠. 그러면 3번 슬롯이 비었는가를 보는데 3번 슬롯도 이미 다른 키에 의해서 차 있죠. 그러면 4번 슬롯 이렇게, 그래서 4번 슬롯에 B2가 저장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다시 이어서 B9이라는 키가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역시 9번 슬롯에 저장이 되어야 하는데 9번 슬롯이 이미 A9이 차지하고 있으므로 그 다음 슬롯을 보는데, 물론 이제 여기가 지금 테이블의 끝이니까 이 경우에는 다시 0번 슬롯으로 이렇게 서큘러하게 돌아옵니다. 그래서 0번 슬롯에 지금 B9이 0번 슬롯은 비어 있었기 때문에 저장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C2라는 키가 들어왔죠. 그럼 C2는 원래 2번 슬롯에 즉 여기에 저장되어야 되는 키인데 여기가 꽉 찼으므로 그 다음 순서대로 이렇게 이제 쭉 검사해서 처음으로 빈 슬롯이 나오면 여기에, 그래서 C2가 7번 슬롯에 저장이 된 것입니다. 이것이 리니어 프로빙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키를 저장할 때 먼저 H키 H of K를 검사해보고, 여기가 만약에 이미 다른 키에 의해서
차 있으면 그 다음에 그 플러스 1, 플러스 2 이런 순서로 슬롯들을 검사해서 처음으로 비어있는 슬롯에 이 키를 저장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테이블의 끝에 도달하면 다시 처음으로 서큘러하게 돌아가는 것이 리니어 프로빙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리니어 프로빙에서 이런 식으로 키를 저장을 한다면 이제 우리가 서치를 할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서치를 할 때는 먼저 역시 해싱을 해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C2를 찾는다. 그러면 이렇게 해싱을 하면 물론 해시 함수 값이 2겠죠. 그럼 거기에 저장된 키가 내가 찾는 키인가? 만약에 그렇다면 이제 찾은 거고 그게 아니라면 끝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 다음 슬롯들을 연속해서 쭉 봐야 되겠죠. 그래서 언제까지 이렇게 내가 찾는 키가 찾아지거나 혹은 빈 슬롯이 나올 때까지. 만약에 어떤 슬롯이 비어 있다면 그 다음에 이 키가 있을 수는 없겠죠. 그래서 빈 슬롯이 내가 찾는 키가 나오거나 혹은 빈 슬롯이 나올 때까지 연속해서 쭉 서치를 해봐야 내가 찾는 키가 여기에 있는지 없는지를 알 수 있다는 거죠. 근데 그런 의미에서는 사실 연결 리스트 트레이닝하고 뭐 공통점이 있습니다. 트레이닝에서는 해싱을 한 다음에 그 슬롯에 이렇게 연결 리스트로 저장이 되어 있으니까 그 연결 리스트를 검색을 해야 된다면 오픈 어드레싱에서는 그 슬롯부터 이어진 연속된 슬롯들을 쭉 검사를 해서 처음으로 빈 슬롯이 나올 때까지 검사를 해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이 리니어 프로빙의 단점은 일반적으로 이제 우리가 리니어 프로빙의 단점은 클러스터링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이 클러스터링이라는 것은 뭐냐면 이 그림에서처럼 뭔가 이렇게 이 테이블에 이렇게 키들이 연속해서 이렇게 뭉쳐 있는 이런 걸 우리가 클러스터다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이렇게 키들이 이렇게 모여 뭉쳐 있다는 거죠. 그래서 뭔가 이렇게 테이블이 있는데 이 테이블에 키들이 이렇게 골고루 이렇게 흩어져 있지 않고 뭔가 이렇게 상당수의 키들이 뭔가 이렇게 한 뭉치로 이렇게 뭉쳐져 있으면 그러면 이제 이런 걸 우리가 이제 클러스터링이 좀 심하다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겠죠. 그러면 어떤 현상이 생기느냐면 여기 클러스터라는 게 하나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좀 긴 클러스터가 하나 생기면 새로운 키가 인서트 될 때 결국 해싱 결과가 이 클러스터 위로 해싱될 확률이 점점 높아지겠죠. 왜냐하면 이게 크기가 커질수록 해시 함수값 자체가 이 범위 안에 들어갈 확률이 높아지겠죠. 그러면 그 키는 항상 이 클러스터의 끝에 가서 이렇게 붙는다는 거죠. 왜냐하면 여기에서부터 우리가 리니어하게 쭉 서치해서 처음으로 빈자리에다가 넣으니까 이 클러스터 자체가 길이가 더 길어지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계속 클러스터가 하나 이렇게 만들어지면 그 클러스터의 길이가 계속해서 이렇게 길어지는 점점 더 이렇게 마치 눈을 굴리면 눈이 이렇게 점점 굴러서 덩어리가 커지는 것과 비슷하게 이제 그런 현상이 생깁니다. 그래서 점점 커지는 경량이 생긴다는 거고 이것이 이제 리니어 프로빙의 그러니까 이것이 왜 단점이냐면 이렇게 되면 이게 우리가 이제 아까 검색을 할 때 결국 내가 어떤 키가 이렇게 해싱을 해서 여기에서 이제 검색을 할 때 뭔가 처음으로 빈칸이 나올 때까지 검색을 하게 되니까 검색 시간이 결국 이 클러스터의 길이에 비례하는 시간이 걸리게 되겠죠. 그러니까 이것은 트레이닝에서 검색 시간이 이 연결 리스트의 길이에 비례하게 되는 것과 마찬가지 이유입니다. 그래서 검색 시간이 이 클러스터의 길이에 비례하게 되니까 이런 그 큰 클러스터들이 생기는 것은 당연히 바람직하지 않겠죠. 그러니까 각 클러스터가 이렇게 길다는 얘기는 각각의 키들이 원래 자기가 저장되어 써야 할 위치로부터 점점 멀리 떨어진 곳에 실제로 저장되게 된다 이런 뜻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그 키를 검사하기 위해서 점점 더 많이 점점 더 멀리까지 이렇게 검색을 해야 한다라는 뜻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바람직하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리니어 프로빙의 단점을 뭔가 조금 이렇게 보완하기 위한 일종의 좀 변형된 오픈 어드레싱 기법들이 사실은 굉장히 많이 알려져 있고 뭐 사용이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쿼드레틱 프로빙입니다. 이 클러스터링이 왜 이렇게 리니어 프로빙에서 문제가 되냐면 항상 이렇게 어떤 키가 해싱이 되면 충돌이 발생하면 자기 바로 다음 자리를 이렇게 시도해 보니까 결국 이렇게
그 자기가 속해 있는 클러스터의 끝에 가서 붙게 되고 그래서 그 클러스터가 점점 커진다는 거죠. 그래서 쿼드레틱 프로빙은 이렇게 프로빙하는 그 순서를 좀 바꾼 것입니다. 그래서 애초에 맨 처음에 이렇게 이제 해싱을 해서 h of k 그러니까 이 자리를 시도해 봐서 만약에 여기를 다른 키가 차지하고 있으면 플러스 1이 아니라 뭐 플러스 1의 제곱 두 번째는 이 자리를 사실 이건 뭐 1의 제곱은 1이니까 그 다음 자리를 시도해 보는 거죠. 근데 그 다음에는 플러스 2가 아니라 플러스 2의 제곱 그러니까 사실은 플러스 4인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 자리를 시도해 보고 찾으면 두 번째는 물론 그 다음 자리지만 그 다음에는 바로 그 다음 자리가 아니라 이렇게 몇 칸 떨어진 이 자리를 시도해 보고 그 다음에는 이건 4고 이건 9고 그 다음에는 16 이렇게 가니까 그 다음에는 이렇게 훨씬 뚝 떨어진 여기를 시도해 보고 여기를 시도해 보고 물론 이것도 이제 모듈러로 그러니까 서큘러하게 돌아갑니다. 그래서 물론 테이블이 끝이면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연속된 위치들을 리니어하게 연속된 위치를 시도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뜨문뜨문 이렇게 이제 그러니까 그 슬롯들을 이렇게 탐색을 하니까 적어도 리니어 프로빙에서처럼 이렇게 항상 그러니까 충돌이 생겼다고 해서 그 클러스터의 끝에 가서 붙어서 그 클러스터의 길이가 커지는 그런 현상은 생기지 않는다는 거죠. 물론 이제 사실은 이제 이렇게 하면 클러스터링이 좀 완화된다라는 것은 우리가 직관적으로는 이제 그럴듯해 보이지만 물론 엄밀하게 이제 사실은 엄밀한 어떤 분석이 필요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그런지 예를 들면 이제 확률적으로 우리가 분석을 할 수도 있을 거고 근데 뭐 그런 얘기들은 좀 복잡하니까 여기에서는 다루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직관적으로 이렇게 하면 뭔가 리니어 프로빙에서처럼 당연하게 이렇게 클러스터링이 심해지는 현상은 피할 수 있을 거다라는 거는 충분히 납득할 만한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쿼드레틱 프로빙이고 사실 이것은 이제 어떻게 보면 쿼드레틱 프로빙의 그냥 한 가지 형태입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이렇게 1의 제곱, 2의 제곱, 3의 제곱 뭐 이런 순서로 해야 되는 이유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예를 들면 i 제곱인데 이게 일반적으로 i 제곱이 아니라 임의의 어떤 2차 함수 ai의 제곱 플러스 b 뭐 이런 식으로 bi 플러스 c 적절한 상수 abc에 대해서 뭐 이런 식으로 얼마든지 조금씩 변형을 할 수도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더블 해싱도 역시 마찬가지의 어떤 개념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더블 해싱은 아예 해시 함수를 두 개를 만들어 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그러니까 지금 이제 i 콜 0인 경우가 첫 번째 시도하는 위치이고 i 콜 1이 첫 번째 시도에서 충돌이 생기면 두 번째로 시도할 위치 i 콜 2 이런 식으로 간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는 이제 i가 0이니까 그냥 그 해시 함수 값 그 자리를 시도해 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거기에다가 i가 1이 되면 거기에다가 두 번째 해시 함수 값을 더해준 위치 그 다음에는 i가 2가 되니까 두 번째 해시 함수를 두 배한 위치 이런 식으로 역시 기본적인 어떤 개념은 쿼드레틱 프로빙과 똑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시도해 봐서 안 되면 바로 그 다음 자리를 이어서 이렇게 연속해서 시도하는 것보다 좀 이렇게 불규칙적으로 이렇게 띄엄띄엄 이렇게 시도를 하면 클러스터링 문제가 완화된다 이런 아이디어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것은 쿼드레틱 프로빙의 예입니다. 먼저 A5, A2, A3가 키들이 들어와서 아직까지는 충돌이 생기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각각이 자신이 원래 저장되어야 될 슬롯에 저장이 된 상황이고 그 다음에 B5가 들어왔습니다. 원래 B5는 이렇게 5번 슬롯에 저장이 되어야 하는데 물론 5번 슬롯에서 충돌이 생겼기 때문에 플러스 1 이렇게 해서 6번 슬롯에 저장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A9는 그냥 9번 슬롯에 저장이 되었고 그 다음에 B2는 원래는 2번 슬롯에 저장이 되어야 하는데 여기가 지금 충돌이 생겼고 그래서 플러스 1 그래서 3번 슬롯에 저장이 되어야 하는데 3번 슬롯도 지금 이미 차지하고 있으니까 그 다음에는 이제 그 다음 4번 슬롯이 아니라 더하기 4를 하면 6번 슬롯이 되겠죠. 6번 슬롯에 저장이 되어야 하는데 6번 슬롯도 찾죠. 그 다음에는 플러스 9 여기에서 플러스 9를 하면
플러스 9를 하면 이 자리가 되겠죠. 지금 슬라스 개수가 10개니까 0부터 9까지 10개니까 여기에 서큘러하게 이렇게 돌아가는 거니까 플러스 9를 하면 1번 슬롯이 되겠죠. 그래서 B2에 저장이 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B9이 왔으면 B9은 원래 여기에 저장돼야 되는데 이제 찾기 때문에 여기에 저장되었고, 그 다음에 C2는 원래 여기에 저장돼야 되는데 플러스 1 이미 찾고 플러스 1, 2, 3, 4 플러스 4 또 찾고, 그 다음에 플러스 9 또 찾고, 그러니까 그 다음에는 2 더하기 플러스 16이죠. 물론 이걸 모듈러 우리가 10을 하는 거니까 8이 되겠죠. 그래서 8번 슬롯에 지금 C2가 저장이 된 상황입니다. 이것이 쿼드래틱 프로빙의 한 예입니다. 이것은 이제 더블 해싱의 예입니다. 그래서 더블 해싱에서는 아예 해시 함수 자체가 이렇게 두 개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사실 엄밀하게 말하면 두 번째 해시 함수는 값이 0이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1 더하기 뭐 k 플러스 k 모듈 11이니까 이것은 얘는 0에서 10까지의 정수니까 거기다 1을 더해주니까 결국 해시 함수 값은 1에서부터 11 사이의 정수겠죠. 이렇게 두 개의 해시 함수를 만들어 놓고, 예를 들어서 지금 이 상황에서 우리가 이미 이렇게 몇 개의 키들이 이렇게 테이블에 저장되어 있다고 가정을 하고 지금 13이라는 키가 새로 들어왔습니다. 그럼 이 13을 어떻게 저장하느냐 하면 처음에는 이 해시 펑션 1에 대해서 13으로 나눈 m이 13이고 k가 14인 경우입니다. m은 지금 테이블의 사이즈죠. 이 테이블 사이즈가 13이고 키가 14면 첫 번째 해시 함수 값은 1입니다. 두 번째 해시 함수 값은 h2 14는 14를 11로 나눈 나머지는 3이고 더하기 1을 하니까 4겠죠. 그래서 이렇게 맨 처음에는 1번 슬롯을 시도해보고 1번 슬롯이 찼으면 거기에 플러스 4를 해서 5번 슬롯을 시도해보고 5번 슬롯이 찼으면 거기에 다시 플러스 4를 하면 9번 슬롯을 시도해보고 9번 슬롯 또 찼으면 거기에 다시 플러스 4를 해서 지금 요에는 이제 9번 슬롯이 비어 있었던 상황입니다. 그래서 9번 슬롯에 14가 차 있고 여기에 저장이 된 거고, 만약에 여기도 차 있었으면 그 다음엔 다시 여기에서 하나 둘 셋 넷 이 슬롯에 저장이 되겠죠. 이 더블 해싱과 사실은 쿼드래틱 프로빙의 차이는 뭐냐면 더블 해싱에서는 이렇게 이제 요 그 옵셋이 어떤 키에 대해서 어떤 슬롯을 시도해보고 실패할 경우에 그 다음 슬롯, 그러니까 이 슬롯과 다음 슬롯 간의 이 차이를 우리가 만약에 옵셋이라고 부른다면 이 옵셋 자체가 지금 h2 of k죠. 그러니까 키의 함수라는 얘기죠. 그 얘기는 키마다 이 옵셋이 달라진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키가 14일 때는 우리가 이게 4였죠. 그러니까 4칸씩 이렇게 띄어서 시도를 하지만 만약에 k가 14가 아니라 15였다면 그러면 h2 15는 5니까 키가 15면 그때는 이렇게 5칸씩 건너뛰면서 시도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키 값에 따라서 옵셋이 달라지는 반면 이 더블 해싱은 그렇지 않죠. 이것은 모든 키에 대해서 처음에는 플러스 1, 그 다음엔 플러스 4, 그 다음에 플러스 9 이렇게 되니까 그것이 이제 쿼드래틱 프로빙과 더블 해싱의 가장 중요한 차이입니다. 하지만 사실 이런 차이들이 정확하게 그 해싱의 성능에, 즉 특히 이제 클러스터링이 얼마나 심해지느냐에 대해서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이렇게 정확하게 분석하고 이런 것들은 사실 그렇게 간단한 이야기는 아닙니다. 오픈 어드레싱에서 이제 지금까지 우리가 인서트나 서치의 경우에는 지금까지 우리가 이제 사실 인서트에 대한 이야기를 한 거고 했는데, 사실은 이제 키의 삭제와 관련해서는 조금 복잡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상황을 생각해 보면 맨 처음에 우리가 세 개의 키가 A2, B2, C2가 인서트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얘기는 이제 여기 지금 서브스크립트가 2라는 얘기는 원래 이 키들이 전부 해시 함수 값이 2였다는 얘기죠. 그래서 원래는 다 여기에 저장되어야 될 값인데 먼저 A2가 여기 저장되고, 요 얘는 지금 리니어 프로빙의 예입니다.
그 다음에 B2는 여기에 저장되어야 하지만 여기가 이미 찾기 때문에 그 다음 칸에 저장이 된 거고, C2도 원래는 여기에 저장되어야 되지만 찾고 여기도 찾고 그래서 여기에 저장된 이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제 딜리트가 되면 어, 이 상황에서 우리가 B2라는 키를 딜리트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자리가 비었겠죠.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C2를 서치를 하면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C2를 서치하면 먼저 해싱을 해보면 해시 함수 값이 2겠죠. 그 2에 저장된 값이 C2인가 보면 아니겠죠. 그래서 우리가 리니어 프로빙을 한다면 이제 그 다음 자리를 보는데 그 다음 자리가 지금 비었죠. 그러니까 C2는 없다 이렇게 판정을 내리겠죠. 하지만 사실은 그것은 사실이 아니죠. C2는 여기에 있죠. 왜 C2가 여기 있느냐면 원래는 여기에 이미 다른 키가 있었기 때문에 C2가 여기까지 밀려간 건데, 그런 다음에 이 중간에 있던 키가 삭제되어 버리면 이제 검색에서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 오픈 어드레싱에서는 이 문제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거고, 그래서 이제 뭐 결국 예를 들면 이제 얼핏 어떤 생각을 할 수 있느냐면 이렇게 키를 삭제할 때 여기를 그냥 삭제하지 않고 예를 들면 여기에 원래는 키가 있었다 그런데 삭제됐다 뭐 이런 식으로 어떤 마크를 어떤 식으로든 해두면 그러면 검색을 할 때 여기는 없고 여기는 지금은 비었지만 좀 전에는 원래는 다른 키가 있었으므로 내가 찾는 키가 이 뒤에도 있을 수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면 일단 좀 전에 얘기했던 그 서치 문제를 해결을 할 수는 있겠죠. 하지만 이것은 그렇게 좋은 아이디어는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이제 우리가 다이나믹 셋을 해싱으로 구현을 한다는 얘기는 키들이 비교적 동적으로 활발하게 인서트 되고 딜리트 된다는 건데,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는 이런 어프로치가 어느 정도 뭐 의미가 있을 수 있지만 조금 이렇게 키를 삽입하고 삭제하고 이런 일을 하다 보면 결국 모든 빈칸들이 이렇게 딜리트 마크로 채워질 가능성이 높겠죠. 그렇게 되면은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우리가 검색을 할 때 스탑할 수가 없죠. 왜냐하면 거의 대부분의 빈칸들이 그냥 빈칸이 아니라 이렇게 딜리트 마크로 채워져 있다면 우리가 검색을 할 때 적당한 지점에서 스탑을 할 수가 없고, 그래서 항상 그냥 이 테이블 전체를 다 봐야 내가 찾는 키가 이 테이블에 없다는 것을 확인하려면 테이블 전체를 다 봐야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그냥 배열에 저장하는 거랑 마찬가지죠. 해싱의 장점이 완전히 사라져 버리는 거니까 이렇게 하는 것은 좋은 아이디어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면 일반적으로는 키를 삭제할 때 그냥 이렇게 예를 들어서 여기서 딜리트 B2를 할 때 B2를 삭제하고 말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B2를 삭제하고 그 다음에 C2를 이 자리로 옮겨오는 일을 이 자리로 이렇게 C2를 이 자리로 옮겨 놔야지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삭제할 때 해야 될 일이 좀 더 많아지겠죠. 그러니까 뭐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어떤 키를 삭제하면 그 다음부터 연속해서 키들을 보면서 그 키들의 원래 해시 함수 값이 내가 지금 3번 자리를 삭제했는데 그러고 나면 4번 자리부터 순서대로 키를 보면서 그 키의 원래 해시 함수 값이 이 3번보다 작거나 같은, 그러니까 3번보다 더 앞쪽인 키가 만약에 있으면 걔를 이 자리로 옮겨오고 또 이 자리가 또 비었을 때 또 이 자리를 또 다른 키로 옮겨오고 뭐 이런 식으로, 물론 그것은 이제 구체적으로 알고리즘을 어떻게 구현하느냐에 따라서 조금 다를 수도 있지만 이렇게 뭐 얘를 옮겨오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사실은 제일 적합한 더 나가서 제일 적합한 애 하나를 찾아서 이 자리로 옮겨오는 게 물론 더 좋겠죠. 그런 일들을 해줘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얘가 속해 있는 클러스터의 맨 끝에 원서부터 시작해서 뭐 걔의 원래 함수값이 3번보다 작거나 같은 첫 번째 애를 찾아서 걔를 이 자리로 옮겨오고 이런 식으로 이제 해주는 게 가장 그나마 적절하겠죠. 그래서 오픈 어드레싱이 이제 이런 이제 딜리트의 경우에 뭐 이제 이렇게 조금 복잡한, 그렇게 복잡한 건 아니지만 그냥 삭제하고 말면 되는 건 아니라는 거고, 이런 것들이 이제 다 그 해싱의 성능에 영향을 끼치는 요소들입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이제 두 가지 대표적인 충돌 해결 기법, 그러니까 체인인과 오픈 어드레싱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특히 오픈 어드레싱의 경우에는 약간 이렇게 좀